네, 오늘 시장에서 수상했던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안에서의 숨은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장은 오후에 또 어수선했습니다. 뒤숭숭하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어떤 종목이 또 궁금하셨는지 그 전에 지난주 성적표 보겠습니다. 10개 중에 8개의 적중률 업앤다운 맞춰주셨어요. 네, 줄었네요. 네. 줄었어요. 네. 10개 해주세요, 오늘은. 네, 네. 그럼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죠. 시장에서 유통주,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테마가 좀 한정된 모습이에요. 그 안에서 오늘 가장 수상한 종목 무엇일까요? 보시죠. 블루엠텍과 LS 머티리얼즈 세 개주가 각각 1위, 2위에 올라와 있고요. 현대바이오, 에코프로, 파두, 에코프로 BM리 꼽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종목, 진짜 수상했어요. 블루엠텍 보도록 하죠. 오늘 새내기주로 앞서 LS 머티리얼즈가 따따블 제2호가 돼버리면서 블루엠텍이 3호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어요. 장중에 그리고 실제로 299%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막판에 또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이 회사 어떤 회사길래 오늘 유독 뜨거웠을까요? 뭐 일단 그 기관들부터 시작해서 청약까지 뭐 흥행을 성공한 회사고요. 네. 일단 이 회사가 하는 일은 뭐 의사들의 쿠팡이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불린다면서요? 한마디로 그 의사들이 약을 살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도 취급하는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직 문제는 이 회사가 단기 순이익이나 이쪽은 아직 적자인 회사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은 좀 가는데 이게 보면 이제 그 외에 이제 웹사이트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뭐 광고 대행업 이런 거 하는데 주변에 이제 의약품 도매하는 이제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제 친구들이 있어서 네. 많은 동생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의약품 도매하는 사람들이 뭐까지 하냐면 사실은 이제 그 컨설팅까지 같이 해줍니다. 오. 병의원을 세울 때 네. 어디에다 입지를 둬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다 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광고 대행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 관리 차원인가요? 그렇죠. 이제 더 병원이 잘 돼야 자기 약이 더 많이 팔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업화 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또 암암리에 이제 과마다 이제 전문 과마다 다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었다는 데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제 아는 동생들한테 왜 너는 이런 걸 못 만들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동생들은 가만히 네. 있다가 혼났네요. 네. 그럼 좀 궁금한 게요. 나름 수요 예측에서도 계속 흥행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네.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신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뭔가 제약바이오로서의 밸류를 받기에는 유통인 것 같고 유통이죠. 네, 광고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아직 실적은 안 나오고 조금은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왜 그렇게 수요 예측 기간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을까?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모든 이제 병의원들이 여기 와서 이제 약을 구매하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장을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이제 그 시장을 열어 놓고 그 안에서 판매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게 보면은 이제 뭐 쿠팡 같은 거고, 뭐 좀 나쁘게 보면 뭐 이게 얼마나 돈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신약을 만드는 것보다는 개발하는 것보다 네, 매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정적일 수는 있죠. 그렇긴 하죠. 예. 뭐 따박따박 뭐 이윤을 남기는 거니까 향후에는 오히려 이제 이런 유통 이게 화장품 업체로 보면 실리콘2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엠텍 오늘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 잘 가다가 오후장에 이 불안한 시장 안에서 같이 좀 밀렸는데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아마 저희한테 대본을 줬을 때랑 또 종가가 달랐을 거예요. 네. 어떻게 그건 주셨습니까? 상관없이 내일도 한 번 더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뭐 윗꼬리야 뭐 항상 달려야죠. 네. 아, 오늘 좀 굉장히 시니컬하시네요. 네. 블루엠텍 다음 장 업. 그럼 네.
투자 가치로 업이에요? 아니면 지금 워낙 새내기주들이 핫하니까 업이에요? 주목을 받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대형주라든지 이쪽이 좀 약할 때는 이렇게 사실은 저항대가 별로 없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오히려 네.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좀 던졌다 하더라도 아마 내일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은 좀 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와 반대로 오늘 상한가가 유지된 LS 머티리얼즈 네. 이것도 한번 추가로 여쭤볼게요. 들어보니 매출액이 한 2천억? 예. 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예. 그러면 좀 너무 과하게 오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죠? 뭐 지금 시장에서 그런 뭐 실적을 따지기에는 또 새내기주가 워낙 강했으니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시가보다 오히려 고가가 더 높은 상태로 마감을 했거든요. 내일장은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 LS 머티리얼즈의 그 에코프로 머티의 네. 모습 그대로 따라갈까요?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네. 에코프로 머티도 쉬고 있고 에코프로도 양도세 이슈 때문에 빠지고 있고 네. 2차 전지 쪽 물론 여기는 이제 완벽한 2차 전지 소재라고 보기에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차세대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울트라 커패서티라고 해서 UC라고 이제 약자를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말하고 있는데 UC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조금 시장에 좋게 보고 있죠. 그리고 실적도 나오고 있고. 근데 물론 문제는 실적 대비 주가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사실. 네. 비싼데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 머티도 비싸고, 에코프로도 여전히 비싸고. 근데 이쪽으로 쏠림은 더 갈 수 있다. 내일도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나. 내일도 상한가는 가진 않겠지만. 네. 지난번에도 제가 따따블은 안 갈 거라 그랬는데 따따블 갔죠. 예, 항상 전문가의 예측은 틀린다. 예. 근데 이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퍼센테이지는 알 수 없지만 추세는 아직 좀 살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오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번 상한가를 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다. 내일 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를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블루엠텍도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내일장에 워낙 뒤숭숭한 시장, 수급이 쏠리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라고 업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 진짜 수상해요. 제가 이슈를 찾아봤는데 오늘 별다른 뉴스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17%의 또 급등을 보여줬고 참 이 카나리아 바이오, 현대 바이오는 재료 없이 변동이 잘 나타난 대표적인 바이오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잘 안 치는데 두 회사를. 근데 카나리아 바이오는 원래 사료 회사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이제 현대 사료였나? 예, 그렇죠. 뭐 저도 정확하게 뭐 사료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업종을 추가해서 지금 오레고맙이라고 해서 예, 이름도 좀 난소암 치료제인데 오레고보맙 예, 이거 관련돼서 지금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 차트를 보시면 그 기대감은 이미 한번 반영을 쫙 시켰고요. 아직도 이제 국내 식약처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이라든지 여러 쪽으로 기대감은 남아 있지만 주가는 제가 볼 때 오늘 좀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될지 안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아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저는 카나리아 바이오 이제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뭐 되게 복잡합니다. 뭐 헬릭 스미스를 인수하려다가 또 자금을 또 아직 안 넣어가지고 또 미뤄지기도 하고 뭔가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조금 이게 재무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나는 그래서 바이오로 별로 규정 짓지는 않는 회사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럼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의 상승은 정말 갑작스러운 상승이었는데 예. 내일장도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울지 아니면 또 한 번 탄력받으면 잘 가는 회사기도 한데 예.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 뭐 탄력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저도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오늘은 내일은 좀 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장은 쉬어갈 것 같다. 다운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카나리아 바이오 알아봤고요.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코리아 서키트 오늘 19.53%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삼성전자가 이제 한마디 하면은 기침을 하면 이제 막 다들 독감 걸리죠.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웃으니까 네. 관련 종목들이 활짝 웃었어요. 웃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 보면 CXL이라는 이제 개념이 처음 나왔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 가끔씩 보도는 됐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매경에서 뭐 HBM 처음 얘기 나올 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 정도에 네. 그때처럼 지금 이제 CXL이라고 해서 HBM이 계속 단을 쌓으면 문제는 뭐냐면 더 두꺼워지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또 이거를 얇게 만들면 어느 순간 이게 한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AI 칩이 자꾸 커지죠. 아니면 HBM을 너무 많이 넣어야 된다든지. 네. 그러면 AI 칩 자체가 지금도 보면 이렇게 존스랑 그 분이 들고 있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들고 있죠. 두꺼워요. 예. 네. 저희 휴대폰보다 더 큽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큰데 이게 더 커지면 사실은 더 문제가 생기고 열도도 많이 나고 불량도 더 많이 날 수 있다. 단을 더 많이 쌓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차세대로 넘어가는 게 CXL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쓰이는 PCIE라는 네. 그러니까 PCI 익스프레스라는 이제 이제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메인보드랑 무슨 뭐 그 마더보드 사이 그쪽을 이제 연결해주는 뭐 확장을 하는 이제 팩 꽂는 것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관련해서 이제 코리아 서키트가 그거를 삼성전자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PCI 관련돼서 관련 종목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또 오후에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근데 그 HBM이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도 사실 처음 나오자마자 시장이 다 반응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HBM이 점점 엔비디아를 필두로 무언가 주가가 오르고 그 수요가 진짜 늘어났는데 여기에 챗GPT AI 이거다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CXL의 경우에도 하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만 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진짜 이게 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삼성양, 뭐 코리아 서키트와 오늘 뭐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건희 부장님 생각했을 때 이 HBM처럼 실체가 있게 오를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당분간은 그냥 워낙 시장이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뉴스에 환호하니 그냥 그 정도로 환호하는 걸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히 이제 뭐 CXL 뭐 이런 개념 하나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사고를 좀 확산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올 초에 AI 얘기, 챗GPT 얘기를 처음 들었고요. 근데 지금 챗GPT 4.0 저도 가입하려고 보니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왜 기다리냐? 결국에는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리는 게 문제고 네. 자꾸 렉이 걸린다는 거죠. 이제 서버 자체가 그러면 데이터 센터 자체,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 데이터 센터 자체도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 그래서 사용 시간도 3시간, 돈을 내매도 불구하고 거의 한 3만 원 돈 가까이 내야 되는데 뭐 4시간, 3시간만 쓸 수 있고 질문도 4개, 40개까지밖에 못 합니다, 하루에. 제한되어 있네요. 예. 그만큼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데이터 센터를 더욱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죠. 네. 확장이 아니라 더 좋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좋아져요? 그러려면 이제 전기를 적게 먹어야 되고요. 저전력이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에 저발열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 데이터 센터 유지 비용 자체를 줄여줄 수 있거든요. 처음에 물론 설치비는 더 많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뭐 HDD라는 하드디스크를 썼는데 SDD를 써야 되고 조금 더 바뀌죠. 그 SDD가 개념이 나오니까 또 파두가 얘기 나오는 거고. 맞아요. 그 SDD를 가려면 결국에는 HBM도 한계가 오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CXL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CXL 관련돼서 또 얘기가 나오니까 PCI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엔 그 핵심은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의 원칙은 데이터 센터를 되게 이제 돈 적게 들이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오픈 AI가 지금 하루에 운영비 그 데이터 센터 유지하는 게 9억 가까이 든다고 얘기를 하루에요? 90억 가까이 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클라우드를 운영해 주는 게 빌려준 게 대여해 준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모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모회사여서 거의 한 90% 깎아준 건데도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이쪽 산업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HBM에서 CXL로 넘어가는 거는 아마 시간은 많이 걸릴 거다. 예, 아마 한 2년 이상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미리 반영해서 조금 먼저 오늘 깜짝 놀라서 올랐다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코리아 서킷의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래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오래 걸려도 새로운 게 나오면 일단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저 관심은- 2년 동안 시간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부장님. 코리아 서킷 매수해 볼래 하면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예, 뭐 그러셔도 됩니다. 예, 예, 그러셔도 돼요. 예, 예. 왜 맨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대답하니까 예. 내가 해도 되나? 맨날 긴가민가 하잖아요, 부장님. 예. 아니 자신이 있으시면 사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CXL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움직인 데에는 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에 기대감을 받고 올라가다가 빨리 안 나오고 네. 계획이 빨리 안 보이면 이제 이게 사실은 2년 뒤, 3년 뒤에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가 중간중간에 뉴스를 내주면 계속 요거다 하면서. 탄력을 받고 올라가겠죠. 먼저 주가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위치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보면 기판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인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리아 서킷 업 의견 주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 되게 많이 했고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를 거의 매일경제 TV에서 첫 번째로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게 부장님이었던 제가 걸로. 오로스도 처음 얘기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오늘 좀 강하게 올랐던데. 네. 예. 그럼 지금 눈여겨봐야 될 반도체주를 좀 더 압축해 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혹자는 그래요. 이렇게 다 죄다 올랐으니까 예. 다 뉴스가 쏟아지니까 끝물이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마 원고에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썼을 텐데. 네, 예. 맞아요. 예, 그거는 이제 주목받았다. 이제 주목받았다요? 예, 주봉 보면 뭐 이제 스타트하는 걸로 보이고요. 전고점 3만 원 부근을 돌파하고 나면 좀 가벼워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오버레이 계측 장비 관련돼서 이제 리포트가 이 중소형주인데 사실 리포트가 자주 나오는 종목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만큼 이제 IT 애널들이나 반도체 애널들이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이게 여러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최근에 왜 관심을 받냐면 삼성전자로부터 한 2건의 수주를 받았는데 그게 한 합치면 110억 정도 됩니다. 올해 받은 게 최근에. 근데 그렇게 받을 때도 별로 관심이 없더니 예, 갑자기 오늘 이제 수율 개선 관련돼서 올라오는데 이게 수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계측 장비가 계속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오버레이가 이제 평타나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이게 뒤틀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잡아주는 계측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총 대비해서는 앞으로 뭐 중국 기업들도 지금 오로스 테크놀로지 장비를 갖다 쓸 가능성도 높고요. 중국도 자체적으로 뭘 해야 되죠. 근데 이 장비 팔지 말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쪽으로도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장 급등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면서 관심주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볼게요. 파두도 똑같이 CXL로 올렸잖아요. 어떤 연관인가요? 이거는 SSD.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이제 HDD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예전에 보면 제가 파두를 요즘에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그냥 뭐 나쁜 기업, 뭐 사기꾼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사기 상장 막 그렇게 그렇죠. 표현하죠.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기술 특례로 상장한 회사들은 다 사기입니다. 예. 근데 아이 할 때 말했던 그 목표랑 좀 달라서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뭐 그거는 항상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 SK 하이닉스가 밀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떻게 상장 이후에 바로 실적 발표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저는 기술 특례 상장 이거를 뭐라고 하려면 이 회사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상장 심사를 한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다. 기술 특례 준 사람들. 네. 그러면 그분들은 또 무슨 죄가 있냐? 기술은 있는데.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모건 스탠리에서도 강력 매수 리포트가 나왔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했던 회사입니다. 그게 이제 저전력 관련된 기술인데 SSD 관련돼서 네. 그럼 향후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 이제 SSD로 갈 거고 전기를 적게 먹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열을 적게 내야 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장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거면 이 기술 가지고는 파두는 관련 종목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리고 한번 기스가 났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와 줄지가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끄러운 쪽은 웬만하면 또 안 건드리는 게 또 이게 이쪽 업종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다른 거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실적 개선된다든지 이런 의구심이 좀 해소되면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럼 SK하이닉스 향 그 수주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기술은 있지만 원했던 스케줄대로의 수주가 안 됐고 계약이 안 됐고 그로 인해 실적에 미스가 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로 인해 주가가 많이 밀렸고 하지만 여전히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파도의 주가는 어떨지 예. 또 4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이 파도를 눈여겨보는 분들은 그 실적 시즌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전망해 주시죠. 4분기에는 뭐 당장 나올 게 없겠죠. 예, 아마 내년 정도를 기대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기술력이 언제 도입되고 언제 수주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가장 계약건이 나오느냐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당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개념에서 이쪽 분야가 왜 CXL부터 SSD까지 왜 뜨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뭐 굳이 파도가 아니어도 종목은 많으니까. 근데 파도도 내일 시장까지는 아마 좀 상승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도 업 의견 드렸어요. 그럼 전체 10가지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10개 업앤다운. 블루엠텍, LS머티리얼즈, 삼성전자, 코리아서킷, 파도 업 주셨고요. 나머지는 다운 의견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요? 일단 코리아 서킷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리아서킷이요. 예, 일단 그동안 조금 소외받았던 종목이고 기판주들이 좀 안 좋았죠. 이수페타시스를 제외하고는 다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이쪽이 지금 코리아 서킷 지금 여전히 뭐 DDR5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SSD 관련된 것들, 뭐 CXL 관련된 것들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모든 것들을 좀 같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삼성전자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고객사가 삼성전자니까 또 이제 관련해서 이 이슈는 계속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내일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게 오랜만에 이제 새로운 게 던져졌죠. 새로운 단어 CXL. 예, 그게 이제 생각보다 파장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가격 전략은 28,0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중장기로 길게 봤을 때 네. 28,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8,000원인데 그래도 좀 긴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손절가 18,000원.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 코리아 서킷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건희 부장과 함께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